자, 26년 고3 3월 모의고사 38번입니다. 자, scholars have demonstrated. 자, 학자들은 입증해 왔습니다. that the gesture. 자, 그렇지. 새로운 소재가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gesture, 행동입니다. 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while they are speaking. 그들이 말을 하는 동안, 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systemically, 체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행동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with which, 어떤 그런 대화, 스피치, 말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자, such the language and gesture. 자, 언어와 그런 행동은 must be considered co-expressive. 자, 함께 공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스처라는 소재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어떤 스피치,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대상에 있는 그 언어, 자, 이게 소재입니다. 이 두 개의 소재가 관계성이 나왔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힌트가 되는 내용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자, 다른 표현으로 co-expressive, 자, 함께 표현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자, 뭐뭐 해야만 한다 하면 아주 강한 주장이니까 여기서는 주제문과 가깝겠지요.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이 나왔는데 스피치, 말을 할 때 그 제스처하고 랭귀지, 그렇지, 제스처하고 랭귀지 와, 이 관계성을 갖다가 이미 여기서 정해버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이미 어떤 주제문에 가까운 내용이고, 그 주제문에 대해서 그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임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구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근거를 설명하겠죠. 자, 언어와 제스처는 왜 co-express, 동시에 함께 표현되는 것인가? 자, this tightly integrated.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같은 그 방향성, 성격이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자, pairing of language and gesture. 자, 언어와 제스처의 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한 쌍이 enable, 뭐 하게 해주냐면 speakers. 자, 사람들이 자, conceptualize and formulate their thoughts. 그치? 자, 요 두 개가 하는 역할, 이 두 개가 함께 표현됨으로써 뭐를 하게 해준다. 그치?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코엑스프레스 하는 것이 어떤 결과적인 역할로 이런 거에 도움을 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화 시키고 포뮬레이트는 보통 공식 란 뜻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공식은 명확하지, 그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In terms of both the categorical requirements of language and the imagistic possibilities of gesture. 자, 이 두 개가 합쳐서 아주 생각을 명확하게 개념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알겠는데, 새로운 어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어휘는 어딘가 다른 곳에 어떤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요 소재에 대한 어떤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컬이니까 이건 언어의 어떤 특성이겠지. 그리고 이미지스틱 하면 심상적 가능성이니까 여기도 어떤
제스처의 어떤 특성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런 소재에 대한 대상, 각 A와 B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를 들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는 쭉 해석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고 앞에 이미 주제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핵심어 위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describing an event,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 때 사람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아주 강하게 나오겠지. 결정해야 됩니다. if 뭐뭐인지로 하셔야 되지. decide 뒤에 목적어 절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서는 if가 뭐뭐인지 whether를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만료됐는지 그 찾아보고 났는데 다 해결됐어. 다 경찰이 와서 다 처리하고 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건이 완료됐어. 아니면 is ongoing 계속 거기 차가 막히고 계속 지금 앰뷸런스도 안 오고 하고 있는 상태인지 해서 is ongoing 계속 중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사건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기가 어떤 것까지 내가 마무리되는 거 봤는지 아니면 계속되고 있어서 다 못 봤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f가 나왔는데 이 if는 이제 뭐뭐 한다면 하고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The language being spoken at the time 그 당시 말해지고 있는 언어가 has a verbal affix of its meaning 각각의 단어에 대한 어떤 그 단어의 그런 접사를 가지고 있다면 and one or the other 자 그것의 둘 중에 must be chosen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지 이거 언어적인 특성이지 언어는 보통 뭐뭐 진행 중이다 하면 ing 같은 또는 이미 완료됐다 하면 과거분사 같이 ed를 붙인다든지 이런 접사로서 표현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언어로서 이미 단어를 정해서 그 상태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해석이 잘 안 돼서 일단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예를 든 거니까 이 모든 문장을 같은 어떤 식으로 모든 문장을 같은 식으로 대등하게 선택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앞부분에서 이 글의 주제와 큰 소재와 그리고 그 소재 두 개의 관계성을 찾았으면 그거에 어떤 자기의 무게를 거의 한 60%를 두고 있어야지 이 예를 들어 문장이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이렇게 요거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걸 자세하게 분석하고 제가 이거 아주 열심히 문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글을 지금 모의고사 지문을 분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사 시간대에 그 1분 1분이 그 지문에 쏟아야 될 집중력인데 그 1분 1분을 자기가 이미 다 만들어 놓고도 이런 해석이 조금 난해한 해석이 있다고 산으로 가거나 아니 거기서 딴 길로 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60%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상한 해석은 좀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한글로 봐도 이게 뭔 말인지 하고 모르는 지문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어떤 주제문을 앞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살짝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해주네 안 해주네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글이 주장하는 주제문만 확실히 파악만 해도 거의 답이 나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걔가 나한테 뭔가를 던져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걔가 주는 핵심 하나만 찾아서 그것만 끌고 우리가 답만 맞추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그런 겁니다. 이건 지금 내신 준비로 하는 그런 해설이 아닙니다. 내신 준비는 내신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모의고사도 마치 내신처럼 하려고 하시는데 그 방향성이 틀려야 됩니다. 내신 공부는 완벽하게 해서 빈칸하고 주제문 찾고 요지 문제 다양하게 문제도 풀어보고 뭐 외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글을 완전 조사해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거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핵심만 찾아서 빨리 찾아서 답을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해야 되지. 이 문장 하나하나 그걸 분석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자기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전문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전문가가 하려고 하는 큰 주제 하나, 그 덩어리, 핵심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 할 수가 없지. 그지? 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문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를 들었지만 해석을 해도 산으로 갈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 버립니다. 자, 지금 내신 대비로 제가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일일이 붙잡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This kind of choice. 이러한 선택의 종류는 characteristic, 특성입니다. 뭐에? 언어의 특성. 그치? 지금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특성이 한번 나왔지? 그 위에 categorical이라고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굳이 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예시가 이미 좀 이상합니다. 해석도 이상해지고 if가 갑자기 2개 나오고 verbal office 갑자기 office가 뭐였지 하고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딴 길로 새게끔 할 수 유도를 하는 문장이니까 여기에 낚이지 마시고 곳곳에 트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트랩을 잘 피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은 요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문과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알아서 뭐합니까? 그죠? 자, 자기가 필요한 전공만 위해서 그걸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내가 요 앞에 해석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벗어나지 않았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지. 글의 구조는 이해를 하시면 요렇게 중간에 이상한 트랩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특성입니다. As a semiotic system, 기호학적인 체계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According to McNeill and Duncan 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 다음에 제스처가 나옵니다. 이제 제스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아까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왜 categorical이었는지 하고 했지. 자, 근데 행동은 제스처는 different from language 언어와 좀 틀립니다. 그치? 각각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서로 반대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얘는 언어가 어떻게 틀리냐면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지.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it does not present the speaker. 자, 그 스피커를 하자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선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일단 언어는 이게 기하학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ing를 붙이든지 과거 분사해서 id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대신에 자,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It offers a kind of clue. 자, 이거 제스처의 특성이지. 제스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글루랍니다. 글루, 우리가 아는 글루, 접착제지. 접착제와 같은 종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hich, 자,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 해주냐면 자, 요 특성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unite, 합쳐준다. linguistic elements, 언어적인 요소를 글루처럼 합쳐준답니다. in a larger semiotic expression, 더 큰 그런 기호학적인 그런 표현에 있어서 자, which 이것은 또한 as a whole 전체적으로 보면 which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가 컴마 찍고 계속적 용법이지. as a whole은 끼어든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 shares 공유합니다. 중요한 특성 뭘 with the represented object 표현되고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중요한 특성들을 함께 공유한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특성을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share이랑 unite랑 비슷한 단어네. 그러면 이게 글루의 특성이구나. 글루의 특성에 서로 붙이는 거니까, 그지? 서로 붙여서 서로 합친다. 뭐 요렇게 개념으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산으로 갑니다. In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서 speech and gesture, 자, 이런 말과 제스처, 행동은 redundant, 여러분 잘 많이 보던 단어죠. abundant 해서 풍부한 뜻인데 여기서 redundant는 중복된, 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중복적이다. 중복적인 게 아니다. 너무 왜 이렇게 표현을 과하게 해? 이런 느낌으로 redundant입니다. 아니 말만 하면 되지. 거기까지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랍니다. nor 또 뭐가 아니냐 해서 부정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뒤에 도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이 주어지요. 자, 원 하나가 translation 번역해 주는 게 아니야. 나머지 하나를. 그러니까 스피치가 제스처를 번역해 주거나 제스처가 말을 번역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고 다시 어떤 자기가 얘기하는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고 저런 게 아니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요금은 뒤를 보면 되겠죠. 요금은 뒤를 봐야 작가의 주장이 지금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돼서.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굳이 아닌 걸 갖다 굳이 우리가 따지고 들 필요가 없겠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걸 갖다가 또 막 중복이 뭐지 하고 막 이렇게 리던던트 많이 본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자기가 아는 문장, 이 문장의 어떤 주제 문장이 또 났다. 그럼 이 주제문이 계속 이어져 가거나 계속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반복하거나 감사하지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주니까. 그래서 아닌 문장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맞는 문장, 알고 있는 문장이 또 나왔으면 감사하게 여기시고 여기를 해석을 좀 강력하게 하시면 되겠죠. The minimal processing unit, 단위, 아주 최소한의 처리 단위이다 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두 개는 최소한의 처리 단위입니다. 자, 그렇지. 여기에 co-express랑 같은 표현으로 보셔도 됩니다. 함께 표현된다. 자, 그래서 둘이 하는 최소의 처리 단위라는 것은 어떤 표현하는 것, 자기 사고를 표현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for the expression of thought, 그렇지, 나지. 생각의 표현에 있어서 최소한의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combination, 그렇지. 같은 말이 또 나오죠. 자, 조합입니다. 두 개의 조합,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표현은 계속 메뉴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co-express, 같이 해야 돼. 계속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걸 다른 단어라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읽은 게 맞구나 하고 자기 확신을 하셔야 되지. 글이 던져준다고 아무 때나 이렇게 휙휙 이렇게 그거에 던져주는 거에서 이렇게 넉다운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딱 갖고 있는 걸 끝까지 같은 말이네? 같은 말이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장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도권 중요합니다. 자, it is imagistic. 그치? 똑같은 말 또 중복입니다. imagistic 카테고리. 어차피 위에서 한 말 그대로 설명하려고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그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nature. 그렇지. 본질적으로 심상적이고 어떤 본주적이다. 그래서 이 언어와 제스처는 동시에 해야 어떤 자신의 사고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뒤에 슬라이드 쇼도 한번 보시고
슬라이드 쇼는 뭐 자세히 펼칠 필요는 없고 그냥 내용 흐름을 구조를 익히라는 뜻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글의 큰 흐름, 큰 구조, 글의 맥을 이해하기 그거를 자꾸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단어 하나하나 뭐 설명해주고 문법 하나하나 설명해준다고 그거를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 자기 전공이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모의고사는 딱 그 핵심, 글의 맥, 주제, 그리고 질문이 요구하는 답 찾기 이런 거에 어떤 스킬을 쌓으셔야 됩니다. 뭐 분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는 적당하게 그때 토익이 필요하면 토익 공부, 모의고사 필요하면 모의고사 공부, 내신이 필요하면 내신 해서 여기저기 빈칸해서 다 외우고 써보고 서술형 준비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부법으로 자신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